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어제는 미국장이 대통령의 날로 한번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쪽에서 독일을 필두로 해서 방산 종목들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방산주들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도 섹터 내에서의 이 종목별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기회를 잡아가야 할지 전문가님께 반드시 힌트를 얻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께 다양한 섹터별 전략들 받아갈 텐데요. 오늘은 로봇, 원전, 그리고 방산 섹터에서 특징적인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종목 상담까지 함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잠시 짚어보면서 전문가님께 시장의 진단까지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5%의 하락이고요. 그래도 2600선은 지켜주고 있지만 어디까지 또 흘러내려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가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768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참 아쉽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환율이 조금 오르면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과는 달리 또 이 흐름이 빠지고 있어요. 장 마감 때까지 대응을 하려면 또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식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게 이제 대응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홀라당 팔아먹고 더 올라가면 못 사죠. 바로 제 옆에 있는 앵커님 얘기입니다. 시장이 지수가 좀 제법 올라왔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죠. 지수는 계속 갑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을 겁니다. 쫄지 마시고 종목 사셔야 된다고. 아무리 못 가도 2620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장중 고가가 2618.34포인트. 얼추 다 올라왔죠. 그러면 숨 고르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못 가느냐? 더 갈 겁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 사이에 지수하고는 무관하게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로봇, 방산, 조선 이쪽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하죠. 특히나 오늘 방산 섹터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 로템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생각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23년도 캐즘 얘기 나오면서 2차 전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심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근데 필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섹터 이외에 올라가는 섹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큰 시세는 원자력에서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이 관점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바이 앤 홀딩, 요 전략을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단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방산 쪽이 됐든 조선 쪽이 됐든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 흐름들이 안 나옵니다. 중형급 이상의 종목군들이 큰 시세가 나와요. 그 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될 겁니다.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한 57조 대 60조 대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중소형주 쪽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중형급 섹터 이상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순환매는 계속 나옵니다. 오늘 조금 약한 쪽 섹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뭐 이런 쪽 지금 선별적으로 뭐 강보합에서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 뭐 이런 쪽도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군들,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있고요. 요런 애들이 이제 그 다음 순환매를 노려야 될 그럴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요거는 좀 여유 있게 보고, 많이 올라가 있고 각을 세워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다. 그리고 지수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그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현재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더 한 번 오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목별 장세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분석을 더해주셨는데요. 이미 많이 오른 쪽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가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주항공,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 쪽에서 앞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요. 많이 오른 쪽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 못 오른 쪽에서는 신규 매수와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쪽은 원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원전에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짚어주신 만큼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이에 더해서 산업부가 원전 생태계에 1억 5천억 원, 1천 또 5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도 내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대감도 함께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 이어서 이제는 K 원전 쪽으로도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에너지 3법이 산자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심받아왔던 SMR 쪽 말고도 대형 원전 쪽으로도 다시 한번 기대를 모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핵심이 되는 건 SMR입니다. 원자력 쪽 섹터를 이제는 봐도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시기가 미국하고의 협의가 마무리가 된 시점부터였었어요. 그 전에는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부분들을 해소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원자력 섹터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계속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유럽의 원전 시장이 뭐 좀 좌초되네 뭐 하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뉴스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미국하고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수순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거기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에 의한 전력 부족, 이 부분들로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자력 쪽이 꼽히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7%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갈 겁니다. 아마 앞자리 숫자 바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땐. 그 이유는 성장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모멘텀이 되고 실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거기에다가 관세에 있어서 좀 자유롭습니다. 지금 조선이나 방산 이쪽이 미국과 함께 하죠. 방산은 뭐 미국과 함께 하진 않더라도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원자료 쪽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게 되면 유럽이 됐든 중동이 됐든 한국 원전에 관련돼서 한국이 수주를 하고 미국과 한 팀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도 공개 방송을 해드렸어요. 월봉 차트를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바닥입니다, 바닥. 그죠? 바닥에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단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 한화오션. 월봉 차트 보십시오. 바닥에 있다가 치고 나가죠. 이런 종목군들 투자하는 겁니다. STX 엔진. 잘 나가죠. 월봉의 정배열이죠. 그죠? 한화 에어로 이거 못 따라가죠. 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요때 사는 거죠, 요때. 요럴 때. 그죠? 저희는 요때 투자해서 지금 투자 수익이 1200%가 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가지 말란 법 없죠. 그죠?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자리 숫자가 한 번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근거는 SMR에 대한 성장성, 미국과의 협업, 그리고 이 회사의 가이던스 계속적으로 높여 잡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법 올랐습니다.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한전KPS 이런 기업들도 나름 괜찮을 거예요. S&T 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몸집이 좀 시총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흐름들이 나오진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피팅 업체들 있죠. 밸브 피팅 업체들. 뭐 하이로코리아, DK락,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선 쪽하고도 이어져 있고 원전 쪽하고도 이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도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올라줬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관세 영향권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일봉뿐만 아니라 이 월봉의 이평선까지도 항상 분석을 해주고 계셔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원전 섹터 내에서 유동성만 확보가 된다면 섹터 내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조정 시에는 유익 있게 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피팅 업체 들은 조선뿐만 아니라 이 원전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유의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 한전산업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13,5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2%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4%대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2,43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정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여요. 추세 돌릴 수 있을까요? 13,5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12%시고요. 뭘 걱정을 하고 그러실까? 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절반의 미덕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하락폭의 절반 되돌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최고점 대비해서 절반의 되돌림은 얼마냐? 14,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별 신경 쓰지 마시고 보유하면 자연스럽게 14,000원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차익을 하시든가 더 가져가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1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 세워가시면서 함께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방산 쪽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유럽장에서 방산 쪽이 정말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종전 이후에 어쩌면 방산 쪽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각국이 자체 방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필두로 해서 현재 방위비 증액 논의에 돌입한 국가도 다수 있는 만큼 이 K 방산에 대한 가성비 그리고 납기 경쟁력이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방산 쪽 사실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좀 있잖아요. 이 매물을 좀 소화한 뒤에 더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죠. 유럽의 방위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되면 뭐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천조국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LIG 넥슨하고 하나여로, 이 K9하고 지금 LIG 넥슨의 미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까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좋은 거는 맞습니다. 실적도 팍팍 잘 나오고 있고 재료와 이슈가 풍부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기업들이 조정이 한 차례 나왔다라면 좀 매수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중소형주들, 소형주들이 많이 못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좀 보면 퍼스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방산 기업에 들어가 있죠. 드론도 하고 있고 테마성의 종목이죠. 근데 이 회사를 보면 다 들어가죠. T-50에 들어가고 단거리 지대지, 지대공 유도미사일, K9, 탄약 운반차, 하나에어로랑 LIG 넥슨이랑 한국항공우주랑 다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폭 드론, 무인 드론 뭐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느냐? 실적이 나와요. 비교할 수 없지만 대기업하고는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즉 이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굵직굵직한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가 좀 약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고객이익답급이 늘어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들 쪽도 아마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단기적으로 본다든가 소량만 해서 이쪽으로 좀 보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쪽 섹터를 보든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진엑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전망이 좋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오늘 드론 같은 경우 방산만큼 강한 탄력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전문가님 이제 공중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유인 전투기 없애야 한다 의견도 냈었잖아요. 오늘 두 섹터 간에 좀 흐름이 엇갈린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유요? 많이 사고 많이 안 사고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방산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죠. 가성비, 기술력 좋아요. 근데 드론은요. 우리나라가 최선단에 있나요? 아닙니다. 중국이 조금 더 앞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산 쪽이 강한 건 유로존 쪽에 있어서의 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더 크죠. 근데 여기에다가 실적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숫자는 아직 찍히는 기업도 있지만 방산주처럼 그렇게 강하게 찍히진 않습니다.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자체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쪽은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방산 쪽은 실적 성장,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론 쪽도 아마 뭔가 이슈가 되겠죠. 뭐냐면 UAM, 도심항공 쪽이죠.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도심항공 UAM 쪽에 있어서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 섹터들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드론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 섹터와 드론 섹터가 흐름이 엇갈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하는 경향성이 있는가가 바로 핵심이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드론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앞으로 UAM 쪽으로 해서 또 성장성이 남아있는 만큼 보유해 가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에 더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경신해가고 있어서 함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 김동관의 하나그룹 부회장이 또 아랍에미리트 방산기업과 함께 우주항공 그리고 위성산업에 대해서도 협력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필두로 해서 좀 우주항공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을까 기대도 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 뭐 중동에서 뭐 했다고요? 중동에서 최대 방산기업 CEO와 함께 우주항공과 위성산업에 대해서 협력하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주항공과 위성산업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 시스템하고 세트레가이 아닙니까? 그럼 그쪽을 봐야죠. 하나 시스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앵커님은 홀랑 팔아먹었고요. 그죠? 네. 가지고 가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했는데 홀랑 팔아먹었어요. 그럼 수익 나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위성 쪽에 있어서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커지겠죠. 수주장고 또한 마찬가지고요. 중동 쪽도 우리나라 그 위성 우주항공 쪽 기업이 중동 쪽에서 수출한 사례들도 있어요. 세트레가이, AP성 이런 쪽은 중동 쪽에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협업을 논의했다, 협력을 논의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들 쪽 기업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주항공 쪽은 이슈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누리호 발사 하반기에 예정돼 있죠. 그다음에 발사체 테스트도 있죠. 위성 계속 쏘죠. 정찰위성 쏘죠. 이 일정들이 지금 올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만약에 본다라면 하반기 동안 본다라면
우주항공주 정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구성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하나 시스템을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 세트레가이를 말씀을 드린 거죠.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셨으면 아마 다 사셨을 거예요. 다 좋은 종목이니까. 왜? 투자할 만한 기업이니까. 샀다 팔았다 해본들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 1000% 못 먹어요. 근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종목이라면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실적, 그리고 어떠한 이슈, 재료,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못 올라갔다면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고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아랍에미리트 쪽과 우주항공 그리고 위성 쪽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 우주항공과 위성 산업에 전반적인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문가님이 이 방송을 통해 주셨던 종목들인 세트레가이나 AP 위성 같은 경우에 중동 쪽으로 이 산업을 또 수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훈풍을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쪽 섹터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공부방에서 함께 하셨다면 관련 종목도 분명 받아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관련한 이슈들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XL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속도는 HBM, 확장성은 CXL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사용하려는 수요가 좀 늘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전해졌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소식을 내놓으면서 오는 20일까지 3조 48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이 반도체 쪽으로의 흐름이 조금 오늘은 쉬어간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그럼 잘 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요. 전 삼성전자가 6만 원 넘어가고 7만 원 가고 한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요. 삼성전자가 그런 식의 주가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지금 올라갔던 섹터들, 업종들은 다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어제 2600선을 딱 넘어가고 했습니다. 어제, 그제.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 상황에 2600대를 강하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2650을 가고 2700을 가려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죠. 예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최고였고 HBM이 최고였어요. TSMC가 최고였고 거기에 따른 벤더들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그쪽 종목군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애들은 정말로 많이 빠졌던 섹터들. 기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이외로 갔었던 건 유리 기판 쪽이 움직였죠.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움직였고요. 구분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있는 거 HBM, 하이닉스, 중간에 딱 있는 거 이렇게 딱 해놓고 많이 빠져 있는 거 삼성전자 외 기타 등등. 이 기타 등등은 뭐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그 밑에 있는 하단 종목군들, 그 중단에서 위쪽으로 있는 애들은 유리기판,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는 위쪽에 있진 않는 것 같네요. HBM보다 좀 아랫단에 있는 것 같네요. 그 윗단에 있는 건 유리기판 쪽으로 보고 그 아래는 주문형 반도체, 삼성 벤더 이렇게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리기판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외를 해놓고 그 하윗단, 삼성전자 투자한 기업들, 주문형 반도체 기업들 이런 쪽에 있어서 그 순환매를 노리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들 섹터 종목군들이 물렸습니다. 추가 매수해야죠.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왜? 지수는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놓쳤어요. 그러다 나중에 2700 가고 2750 가고 하게 되면 이제는 대세 상승 가나 보다. 지수 3000가래 3200가래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조정받을 때 못 올라가 있던 섹터들에 있어 종목군들이나 이런 애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왜? 딥시크가 확 바꿔놨어요. HBM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는 최고다라는 그 얘기를 했지만 딥시크가 나오면서 저사양 반도체도 AI를 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리포트 나오는 건 하반기부터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레거시 쪽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면 지금이 투자에 대한 적기잖아요. 왜? 6개월 선행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도체 이 밑단에 있는 애들 안 올라가겠냐고요. 다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반도체 쪽이 올라야만 또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시간 문제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그럼 뭘 봐야 하나 좀 궁금한 분들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추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리기판 섹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두고요. 대신 주문형 반도체 기업이나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 수익권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현재를 추가 매수의 적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PSK인데요. 상담 주신 분께서는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반도체 장비를 운용하는 기업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오래 다져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을 추가 매수 시점으로 봐도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역시 이 종목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추매해야죠. 묻지고 따지지 말고 추매하세요 그냥. 이거 왜 자꾸 이게 이거 하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다 따라 움직일 거예요. PSK 한번 볼게요. 39,000원짜리 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빠지고 빠져서 15,000원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반도체 끝났나요? 여러분들? 반도체? 끝났으면 매도하고 도망치고 나와야 돼요. 그럼 실적에서 바로 나오겠죠. 자, 실적 한번 보세요. 24년도 확정 실적이 860억입니다. 23년도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럼 올해 꺾이면 HMM 꼴 나겠죠. 자, 올해 905억입니다. 작년보다 더 성장해요. 26년도는 1000억입니다. 그럼 26년도부터는 최고 실적을 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왜 HMM 얘기를 했냐면 봐보세요. HMM. 주가가 겁나게 올라갔죠. 21년도에. 그리고 나서 꺾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연간 보세요. 21년도에 주가가 꺾였습니다. 22년도에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PSK 계속 성장을 해 나가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겨울 얘기하면서. 그럼 겨울 왔으면 여름 안 올까요? 벚꽃 피는 봄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럼 19,000원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절반의 미덕. 그러면 하락의 시발점부터 하게 됐다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러프하게 요 구간대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면 23,000원대네요. 23,000원대. 그러면 만약에 3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지금 3만 원에 매수를 하고 19,000원에 10%를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24,500원. 24,500원이면 충분히 본전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대까지 왔을 때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지 이거는 상담을 주신 분의 선택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추가 매수라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 반도체 섹터가 움직인다면 함께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실적을 봤을 때도 성장성이 괜찮은 기업인 만큼 그 전략을 더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로봇 섹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메타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진입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로봇 쪽으로의 이슈가 좀 끊이질 않으면서 주도 섹터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일로보틱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8.6%의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그룹과의 연계를 통한 수혜뿐만이 아니라요. 또 앞으로 이 포스코엠텍과의 철강 포장 라인 관련 계약도 체결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슈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로봇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많이 올랐고 유일 로보틱스도 급등하고 있는데 새로운 투자 기회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천사? 엔젤 로보틱스? 이런 쪽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하고 연결이 됐어요. 유일 로보틱스는 다른 쪽 대기업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로보티즈는 LG하고 되어 있죠.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엔젤 로보틱스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LG전자 6.4%를 가지고 있네요. 자, 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라. 그들이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르죠? 찾아봐야겠죠. 다 이렇게. 이거 엔젤 로보틱스는 LG가 가지고 있구나. 로보티즈도 LG전자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놓고 대기업이래요. 두산 로보틱스. 얘는 대놓고 두산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이외에 종목군들을 되게 많아요. SBB테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로봇이 지금 실적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 좋죠. 다가오지만 현실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통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청소기 100만 원대 정도 하나요? 100만 원 좀 안 하나요? 로봇 청소기 이제 슬슬 사용하고 계시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으니까. 자, 로봇이 집에서 청소를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다 가정합시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2천만 원. 사시겠나요? 안 쓸 겁니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면 성장 플러스 기대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승기는 이제 개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나온다라는 기대감,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부분들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어요. 섹터 내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지금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고, 못 올라가 있는 애들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자, 시메스도 얘기해드렸죠. 시메스, SK텔레콤 2대 주주입니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이 갖고 있겠네요. 그죠? 68%. 그러면 이 이외에 LG 쪽하고 포스코 쪽하고 SBB테크 이런 기업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인탑스. 인탑스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여기에서 삼성이 로봇을 하나, 보핏을 하나 출시했죠. 이때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뭘 하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탑스가 안 움직일까요?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적게 먹더라도 변동성 좀 적으니까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나을까? 저는 많이 올라간 건 못 살 것 같네요. 그러면 많이 못 올라가 있는 섹터 뉴로메카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이거 빼버리면 되고 천사가 낫네요. 엔젤 로보틱스 혹은 인탑스 뭐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손을 잡은 로봇주들을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실적이 크게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과 기대감으로 오르는 섹터다라는 점도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인탑스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좀 하면서 덧붙여서 2차 전지 쪽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생각보다 더 빨리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또 샤오미의 전기차 에 대한 호평까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어제부터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체 로봇단과 함께 또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잖아요. 에코프로머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략 어떻게 더해갈까요? 우선 중요한 게 아직도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생각은 다 자유니까. 자, 2차 전지 이러면 이꼴 전기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이 핸드폰, 모니터 다 2차 전지죠. 로봇, ESS, 거기에다가 드론 이런 거 다 2차 전지예요. 왜 못 갈까요?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웃긴 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안 팔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보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셀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대다수입니다. 소재 쪽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기저효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보다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기저효과? 반도체가 기저효과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과 맞물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만약에 뭐와 맞물리게 된다라면 상승을 하겠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배터리를 오케이 하고 쓸까요? 못 쓸 것 같습니다.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 밀어줄까요? 일본 밀어줄까요? 별로 안 되는데 한국 밀어주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의 배터리가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걸로 미국의 수출을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쪽에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제가 봤을 땐 2차 전지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에코프로 머티 지금 수익 제법 나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라면 추매 가능성 있죠. 눌림목 준다면 78,000원대 뭐 이 정도 오게 되면 분할로 추매 못할까요? 신규 매수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절반의 미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의 시발점을 여기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6자리 지금 가격에서도 20%가 넘네요. 수익이. 밑바닥에서. 그럼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밖에 못 만들어요. 거의.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로봇, 그리고 드론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관심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정책적 이슈들 또 기술적 이슈들 함께 수혜받아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NCC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이 러우 정쟁에 대한 종전과 이에 더해 미국의 LNG 수출 허용이 석유화학의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부터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높은 가동률이 좀 부각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나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어요. 우선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화학 쪽 섹터는 제가 사실 잘 보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그런 상황들이고 과거에는 중간재를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했다라면 이미 중국은 한국만큼 그 이상으로 만들어놨고 중동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에 있어서의 흐름은 이 화학은 기존대로 하고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신사업 이런 쪽과 연계가 됐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부족하지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반등권역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적자였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월봉상의 20개월선 그 자리대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섹터가 오늘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분석 함께 더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인 추천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집어주시는 종목들마다 항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 오늘도 함께 받아가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쪽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회사의 홈페이지, 제가 항상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여드리죠. 하늘이에요. 구름.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좀 보게 되면 사업 분야가 클린룸 케미컬 필터 쪽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하고 있고요. 대기환경, 수처리 이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 수처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온실가스도 많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최근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사업을 이 기업은 하고 있죠. 탄소 배출권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선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부별 매출을 보게 되면 고른 매출이 나와주고 있어요. 클린룸 사업, 미세먼지 사업, 온실가스, 수처리 이쪽에 있어서 대부분 다 잘 하고 있다.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를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이 있거나 한 기업들이 더 좋을 겁니다. 그 기업들이 수혜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이 탄소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쉬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적자 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올해도 흑자예요. 근데 25년도, 26년도 전망이 없죠. 기관들이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요. 트럼프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IRA 쪽에 있어서 저는 폐지로는 못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도 IRA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가는 바닥이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단 자막에 좀 나오죠. 거기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월봉상에 좀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군들 몇몇 종목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은 정말 필승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주신 종목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만큼 더욱더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